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기초과학이 이끄는 한의학의 미래, 경혈전자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 강연을 이제 제안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초과학과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또 한의학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반대로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초과학의 소중함을 어떻게 인식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 전자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제 아이언맨의 그 토니 스타크가 나노수트를 입고 타노스와 싸우는 장면인데요. 이 나노수트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로켓이 되기도 하고 어떤 헬멧이 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현란한 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현란한 모습보다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타노스에 의해서 헬멧이 뜯겨져 나가고 나서 바로 즉시 복구가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셀프 힐링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이런 기술이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제 현실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그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이제 슈퍼카 회사가 MIT하고 같이 만든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차 모델에 람보르기니와 MI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000년대의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차는 나노튜브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 즉시 바로 복구가 된다라는 셀프 힐링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게요. 지금 이렇게 물론 저 나노튜브가 치료해 주는 것은 이제 모든 자동차의 고장난 부위는 아니다. 외부 외장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기술이 발전하고 더 발전한다면 정말 3000년대에는 거의 모든 부위가 셀프 힐링 되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서기 3030년대에 버튼만 누르면 모든 고장이 알아서 수리되는 슈퍼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슈퍼카의 주인입니다. 굉장히 즐겁겠죠? 이 멋있는 슈퍼카를 타고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웜홀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서기 2020년으로 타임슬립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기 2020년에 왔는데 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차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서 깨고 보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카센터에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상대방 차가 보험을 잘 들어놔가지고 내 차를 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찢어진 부분은 용접해주고 갈아내고 타이어를 바꾸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충격과 공포에 빠졌겠죠. 아니 내 차는 버튼만 누르면 다 고쳐지는 건데 저렇게 자르고 붙이고 교체해버리면 더 이상은 셀프 힐링 테크놀로지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3030년대의 기술을 2020년의 기술로 바꿔치기 했으니 당연한 거겠죠. 잠시 이 이야기를 접어두고 전자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00년대 초반에 전자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네이처에 전자약을 소개하면서 이제 붙은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기가 뇌에 자극을 하면서 척수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저널에서는 전자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기 자극이 치료의 중심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별 신경섬유 또는 특정한 뇌의 회로를 타겟으로 하는 전자약을 투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신체를 제어하는 신경자극을 조절하고 손상된 기능을 복구시키며 건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외부 화학물질을 먹어서 몸을 치료를 했었죠. 그런 약 대신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극을 우리 몸에 심어서 약이 외부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스스로 분비하도록 전기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약들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류머티즘 관절염을 치료하는 전자약도 있고요.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전자약도 있고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자약도 있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코로나 환자의 치료를 호흡곤란을 치료를 해주는 이런 전자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약과 한의학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침 치료는 약물을 투입하지 않고 침 자극을 통해서 자가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수천 년의 노하우가 담긴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침 치료를 하는 경혈이라고 하는 곳은 내장기관의 건강 상태와 연관성을 갖는 인체의 특정 부위로 진단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료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락, 침치료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왜 효과가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1950년에 발간된 경락연구라고 하는 일본 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어릴 때 이제 심한 감전을 겪고 나서부터 굉장히 전기 자극에 민감해져 있는 환자인데 어느 날 안과에 자기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안과 의사가 마침 이제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안과 치료를 해주면서 눈에 좋은 혈자리에 침도 같이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여기 침을 맞으니까 느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 안과 의사가 환자한테 펜을 주면서 그려봐라 라고 한 거를 그대로 그려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경혈들을 다 찔러보면서 그 각각에 대한 현상들을 보고를 했어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현대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락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환자가 묘사한 자기 몸에 느낌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보고뿐만 아니라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상하게 착색이 일어나는 이런 경락병이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전 세계의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한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에서 하버드 대학교, 뉴욕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한국 한의학연구원,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런 각 나라의 각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 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침치료 효과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입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침치료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뇌와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각 경혈별로 뇌가 반응하는 부위들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점들은 오히려 침을 맞았을 때 활성화가 되는 지점들이고 파란 점들은 침을 맞았을 때 오히려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이제 활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혈자리마다 다른 뇌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냈고 또 진짜 침과 가짜 침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침을 놓았을 때 그리고 거짓 침을 놓았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떻게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빨간색은 진짜 침을 맞았을 때 더 활성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가짜 침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가짜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침을 놓는다고 하고 이제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로 침을 놓고 두 번째에는 침을 놓으면서 비디오를 찍었던 걸 보여주면서 자, 침 놓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침은 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촉각적인 효과는 모두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그 사람의 기대에 대한 효과만 남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팬텀 아큐펑처하고 진짜 침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노란색 부분은 더 많이 활성화된 부분, 그 왼쪽의 노란색 부분은 진짜 침에서 더 활성화된 부분, 오른쪽의 노란색 부분은 침을 맞았다고 상상할 때 더 많이 활성화되었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침과 유령 침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와 같이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목에 이제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이 손의 감각이 무뎌져요. 이 손과 이 손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손이 굉장히 저려서 잠을 자기도 힘듭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이제 손목에 침을 놓기도 하고, 두 번째 경혈이론에 따라서 발에다 침을 놓기도 하고, 세 번째는 경혈이 아닌 지점에 가짜 침을 놓고 이렇게 세 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할 때 fMRI라고 하는 이제 그 뇌 영상을 찍어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신경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주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기 이제 네모는 아픈 부위, 손목에 침을 맞았던 군이고요. 동그라미는 가짜 침을 맞았던 군, 그리고 세모는 경락이론에 따라서 발에 침을 맞았던 군인데, 손목에 침을 맞았던 군, 그리고 발에 침을 맞았던 군은 물론 가짜 침을 맞았던 군도 똑같이 좋아졌어요. 8주 치료 후에 다 똑같이 좋아졌는데 3개월 후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침을 맞은 두 군은, 첫 번째 손에 맞았던 군은 약간 다시 이제 증상이 악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락이론에 따라서 발에 침을 맞은 군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더 좋아진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짜 침을 맞았던 군들은 다시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8주 후에 똑같이 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신경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신경전도 검사라는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까운 곳에 침을 맞은 군, 그리고 먼 곳에 침을 맞은 군 둘 다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경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여기 그 가짜 침을 맞았던 군은 신경 전달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졌어요. 이 얘기는 여기 8주 차에 나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실제로는 플라시보였고 신경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 이 밑에 fMRI 검사를 했을 때도 진짜 침을 맞았던 군은 이 손가락을 구분하는 D2와 D3라고 하는 영역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건 두 감각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짜 침을 맞은 군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이 얘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의 침치료 연구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진짜 침과 가짜 침이 다 똑같이 좋아지지 않니? 그러면 침치료는 플라시보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설문지로 조사했던 것은 그렇게 나왔지만 신경과학과 뇌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더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반응하는 뇌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과학들이 활용이 되어서 한의학의 어떤 치료 효과들을 하나씩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혹시 이 오른쪽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5분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게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전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전자약의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derived from acupunctur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약을 심은 이 부위가 바로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그 전침을 놓아서 방광의 과민성 방광을 치료했던 혈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릴리프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릴리프 밴드가
이제 임산부의 입덧을 치료하는 것으로 가장 처음 그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덧이 굉장히 심한데 아이 때문에 약물은 복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릴리프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그 입덧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입덧에서 출발해서 항암제 부작용,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릴리프 밴드 역시 똑같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Electrical Acupoint Stimulation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내관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혈자리거든요. 이런 아큐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멀미약, 구토옥제제를 대신하는 이제 전자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최근에는 이제 VR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멀미를 치료하는 기술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혼동 때문에 오는 멀미를 이제 없애줌으로써 VR의 장벽을 하나 이제 깨트려준 한의학에서 출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한 이제 치료 기술이에요. 고혈압에 이제 손목에 있는 경혈을 자극을 했을 때 보시면 그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 그리고 심박수가 모두 안정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C5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 한의학의 고전적인 어떤 경험적 어떤 그 치료 기술들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실제 치료 효과가 검증이 되고 이제 전자약으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강의 초반에 제가 셀프 힐링 머신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람의 몸은 이미 슈퍼 셀프 힐링 바이오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만 잘 관리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버튼을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 수천 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한의학이 미래 시대의 전자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초과학입니다.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삼음교라고 하는 기술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전자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1634건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이러한 연구 논문들이 고전과 현대를 이어주고 있는 거죠.